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선장이 된 유석춘 혁신위원장. 이렇게 말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. 그렇지만 그 실패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만 있느냐,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.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자유한국당,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 당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건 시체에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. 유석춘 혁신위원장, 탄핵은 과한 정치적 보복이다. 실체가 없다. 뇌물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. 이 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너무 구구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장제원 의원입니다. 당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구구화되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.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.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자유한국당으로 유턴을 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글을 남기자 거기에 홍준표 대표가 댓글을 달았어요. 장 의원, 극우란 개념을 한번 찾아보시고 비판하시기를. 불편한 심경에 댓글까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. 탄핵은 과학 정치적 보복. 정승희 의원님.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당 혁신을 위해서 모셔온 분이에요. 근데 유석춘 교수님은 사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친박 학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인터뷰도 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만 보면은 뭐든지 저분의 실체에 대해서 실체라고는 죄송한데 저분의 어떤 그 스탠스에서 알 수 있는데 이분은 지난 태극기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고 합니다. 탄핵이 지금 얘기한 대로 과도한 정치적인 보복이다.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무능한 건 맞지만 탄핵은 과도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. 예. 또 다른 힘을 해서 친박 의원에 대해서 청산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최경환, 서청원, 윤상현 이런 의원에 나가야 된다고 했지만 그 근거가 뭐냐면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책임이 아니라 탄핵을 막지 못했다.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.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분입니다. 탄핵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친박들이 개혁이 돼야 된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지난번 탄핵 사태 때도 봤지만은 국민의 20% 정도는 탄핵을 반대합니다. 그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핵의 어떤 지지층을 가지고서 보수 정당이 앞으로 활로를 열어갈 수 있느냐는 굉장히 의심스럽죠. 우리가 예. 과거에 다른 나라의 정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나 이런 어느 나라나 다 극우 정당이나 정당이 있습니다. 소수의 어떤 지지층을 그 정당은 살아남습니다. 실패해도 정당은 살아남는 거죠. 그 정당에 뽑아주는 의원도 살아남고 그렇지만 국민과 나라의 갈 길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.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런데 탄핵 정국 당시에 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. 이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 이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고요. 부디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국에서 태극기 집회의 물결이 불같이 일어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기각하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. 김웅식 교수님, 물론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이고 유석춘 혁신위원장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? 이 자유한국당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. 지금 홍준표 대표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모셔온 혁신위원장이잖아요. 그럼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맡긴 겁니까?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인 지지 개발을 더 넓혀나가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의 패족 수준인데 다시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좀 변모하자는 의미에서 혁신을 지금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저 유석춘 교수님 정말 그분의 칼럼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주장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석춘 교수라는 분은
자유한국당이 혁신하기 위해서 지지개발 더 외연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연을 더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죠.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다. 그다음에 우리 친박은 탄핵을 막지 못했으니까 청산해야 대상에 예. 국정농단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저분을 모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가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당을 계속 좀 확장시켜서 다음에 정권을 가져오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 당의 골수 지지층만을 계속 확대해서 강화해서 그냥 먹고 사는 대로 가겠다 정도의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혁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이전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을 때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던 분 계셨지 않습니까? 임명진 목사님이 계셨어요. 그런데 임명진 목사님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탄핵 정국에서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그래도 중도로 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데려왔던 분이었죠.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보려고 하셨던 분이에요. 근데 임명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던 그 당시의 문제의식과 지금 비교해보면 이번에 유석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온 것은 당을 거듭나게 하는 보다는 당을 계속 쪼그라뜨리려고 하는 당을 더 외소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드네요. 예, 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목적이 있거든요. 유석춘 위원장이 가져야 하는 목적. 지금 거의 괴멸 상태에 있는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을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떠나간 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. 그건 당 바깥을 향하는 겁니다. 당 내가. 그런데 지금 그 탄핵을 반대하던 20%의 목소리를 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하고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자리의 중요성이 있어요. 개인적인 위치에 있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을 얼마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조직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나서는 자기의 말이 얼마나 다른 무게를 가지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 혁신위원장입니다. 당 혁신위원장으로 해야 하는 일은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원망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하고 그 반성 위에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까 하는 정말로 육참골단이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그런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하거든요. 그런데 저렇게 가니까 좀 답답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. 일방적인 국정 운영, 특히 인사의 문제, 외교 안보의 문제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% 넘는 국민의 지지가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. 왜 그럴까요?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요? 저는 뭐 잘하는 부분 없다고 얘기 못하겠죠. 그러나 그 못지않게 상대방이 돼야 하는 야당에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가고 있고 그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서 국정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다른 동력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.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현실을 우선 좀 인식하고 인정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.